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pressed. Got a lot on my plate, but I never get stressed. I'll take all the pressure like I'm acing this test. 께서는 한반도, 대한민국 한반도의 운명과 대한민국의 운명을 두고 고심을 하고 있으신데 지금 여의도 돌아가는 꼴을 보면은 참 저는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니까 저는 막 까긴 까는데 사실 서글퍼. 진짜 우리 대통령께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어떤 새로운 청사진을 머릿속에 구상을 하고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진짜 큰 판의 어떤 협상, 큰 판의 작전 이런 걸 막 구상하고 있는데 여의도에 가보면은 그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됐건 뭐 국민의힘은 원래 모자란 놈들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럼 적어도 민주당 의원들은 좀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우리 저기 당원들이나 시청자들은 좀 관심이 없더라도 적어도 우리 국회의원들은 좀 대국적인 정치를 좀 해야 되지 않아요? 이 녹취록이 조작이냐 가짜냐 진짜냐 씨발 조이대를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맨날 이러고 앉아있는 꼴이 참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국민의힘이 무슨 장외투쟁이답시고 했어요. 그 창피한 장면 여러분들하고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창피합니다 진짜. 국회 돌아가는 꼴 좀 보세요. 정부 여당에 대한 규탄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옹호 세력의 장외 투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구민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야당 탄압 독재 정치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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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은 동대구역 광장에서 야당 탄압 독재 정치 국민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송환석 원내대표는 법치와 민주주의가 무너진 100일이라고 이재명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그 국가를 허물어뜨리는 데는 하루면 족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정부의 전과가 몇 번인지 아세요? 이것은 우리가 범죄자 주권 정부라고 불러도 될 듯한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마이크를 넘겨받은 장동혁 대표는 더 센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법치입니까? 이 보수의 심장에서 시민과 함께 국민과 함께 그 힘든 싸움을 시작하려 합니다. 국민의힘이 대규모 장외투쟁에 나선 건 2020년 1월 자유한국당 시절 여권의 공직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의 강행 처리를 규탄한 광화문 집회 이후 5년 8개월 만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극우 논란을 의식한 듯 규탄대회 성격에 어긋난 내용의 현수막과 피켓은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현장 곳곳엔 윤어게인, 윤 전 대통령 석방 등이 적힌 깃발과 현수막이 나부꼈습니다. 일부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무효를 주장하는 등 강경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이재명을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재판만 속게 된다면 당선 무효 아닙니까? 이재명 당선 무효! 민주당에선 명분 없는 투쟁이라고 즉각 비판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내란 옹호 대선 불복 세력의 장외 투정이라며 가출한 불량배들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이곳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엽니다. 이후 추석 연휴 전까지 대전과 인천 그리고 서울에서 전국 단위 여론전에 나설 예정입니다. JTBC 구민주입니다. 네, 여기까지 국민의힘 장외투쟁 소식을 보셨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잘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저 장동혁은 제가 볼 때는 이 나이트클럽에서 사회를 보면 이게 잘 볼 것 같아요. 이게 흉내, 제가 오늘 이거를 흉내내고 싶어갖고 좀 희한하잖아요. 이게 나입니까? 뭐 이상하게 하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저 이제 자멸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저런 장외투쟁하고 정부 발목 잡는다고 해가지고 뭐 거기 그 누굽니까 저기 그 보수 그 참 그 정신이 온전치 못한 뭐 이런 사람들이야 공감을 할런지 모르겠지만 저기 몇천 명 모여가지고 시위해봐야 제가 볼 때는 저거는 뭐 세 발의 피해요. 응?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렇게 하면 할수록 저는 국민의힘이 고립된다고 봐요. 대통령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나라의 운명을 둘러싸고 놓고 진짜 고심의 고심을 거듭하고 있고 누구보다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다 인정하는 바잖아요. 근데 이제 트집 잡을 게 없어가지고 나가서 저러고 앉아 있으면은 저는 국민의힘은 결국은 태극기 부대화 된다. 우리 뭐 보수를 지지하는 유권자가 이른바 콘크리트 30이라고 얘기하잖아요. 30% 정도는 그냥 죽어라 보수를 지지를 하는데 그 30%가 다 지지를 한다고 그래도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이길 길이 없어요. 저건 옥새투쟁이야, 옥새투쟁. 자기들 스스로 갇혀버리는 거예요. 30% 콘크리트 안에 생매장 당하는 겁니다. 생매장 당하는 거예요. 뭐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 국민의힘이 저러고 떠들고 다니고 지들만 목 아프고 지들만 저 장외투쟁하면 돈 많이 들어가요. 저거 다 사람들 저거 그냥 오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예? 알잖아요 여러분들. 예. 이찍이 다 자판기라고 보면 돼 쟤네들은. 우리는 뭐 촛불 집회한다 그러면은 그냥 자기 돈 써가면서 막 모이지만은 보수 세력들은 다 일당 받고 모이는 거 아니야. 정광훈이 돈 딱 끊으니까 윤석열이 탄핵되고 정광훈이 돈 딱 끊으니까 보수 집회에 사람 모입니까? 안 모이지? 그럼 국민의힘이 오늘 대구에다 저렇게 모아놨다라는 건요 돈을 풀었다는 얘기예요. 돈 자꾸 쓰고 망가지면 돼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저렇게 떠들고 다니는 거는 저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지들 스스로 망하는 거니까. 그냥 망하게 놔두면 되지. 선거님, 저런 선동에 동조되는 사람들이 멀쩡한 내 이웃이고 지인도 있으면 슬픈 현실이에요. 근데 점점 줄어들 거예요, 제가 볼 때. 저러면 저럴수록 더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지지하고 김문수를 지지하고 뭐 이준석을 지지했던 이런 사람들이 다 저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나름 뭐 합리적 보수라는 사람들도 있잖아. 맨정신 보수지. 합리도 아니고 그냥 맨정신인 사람들이 그 30% 안에도 있어. 근데 30% 가지고는 어떤 선거도 못 이겨요. 저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과정이라고 봐요. 국민의힘 애들이. 지금 스스로 무덤 파고 있다. 잘 파고 있다. 장동혁이 거기다가 국민의힘 관뚜껑에다가 국민의힘을 관짝에다 묻으려고 그거 계속 땅 파고 있는 겁니다. 잘하고 있어요. 박수 쳐줘야 돼.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장동혁이 당대표 됐으면 좋겠다. 우리한테 제일 안 좋은 거는 그나마 누굽니까? 뭐 한동훈이랄지, 한동훈은 이번에 안 나왔고 조경태랄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겉으로 볼 때는 좀 멀쩡해 보이는 사람.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은 이건 우리한테 약간 불리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좀 멀쩡치 않은 사람이 지금 당대표잖아. 그래가지고 이게 비교가 돼. 그럼 이쪽이 더 덜 멀쩡하네. 여기가 좀 이상하네. 이렇게 돼. 근데 제가 장동혁이 꼭 돼야 된다. 그리고 장동혁이 됐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동혁은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하늘에서 내린 선물이다. 선물인 거예요. 우리한테. 정청래의 해독제가 장동혁이야. 장동혁이 있기 때문에 정청래가 빛이 안 나요. 빛이 안 나는 건 아니야. 그래도 뭐 끊임없이 사고는 치고 있는데 장동혁이 반쯤은 나눠 먹어. 푸름선님, 니네는 200만 모여본 적 있냐? 어묵, 커피, 유자차 나눠 먹고 절실하게 싸워봤냐? 그러니까 장동혁으로 우리는 정청래를 덮고 있는 거야 지금. 그 장동혁이 없으면 우리가 큰일 날 뻔했던 거죠. 안 그러면 계속 정청래만 뉴스에 나올 텐데 장동혁이 본격적으로 미친 짓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정청래의 마이크를 반은 뺏어온 거예요. 그러면 반만 나오는 거야. 그동안은 10개가 나오고 있었으면은
5개는 장동혁이 가져가고 정청래 뉴스가 5개만 나와요. 5개만 나오니까 우리한테 보면은 반이 줄어든 거니까 이건 고마운 거죠. 그러니까 오늘 뉴스도 그러잖아요. 오늘 뉴스도 정청래도 뭐 열심히 SNS에다 막 썼어. 또 시비질을 했어요. 그런데 반반씩 나눠 가진 거야 이제. 미친놈 둘이서 싸우는구나 이렇게 됐어. 다행스러운 거지. 천만다행이죠. 근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왜 명분을 주냐 이거예요. 그냥 놔두면 될걸. 이번에 쟤네들한테 명분을 줬잖아. 보수 세력이 결집할 수 있는 명분을 줬어요. 그게 뭡니까? 조이대 그 녹취록 국회에서 틀어가지고 지금 대치기 당하고 있는 거잖아. 뭐 대치기까지는 아니어도 쟤네들이 장외로 나갈 수 있는 명분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명분을 안 줬다고 해도 쟤네들은 나가. 왜? 할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아니 국회에서 뭐 100석도 안 되고 지금 권성동이도 잡혀갖고 좀 있으면 100석이 무너져요. 100석이 무너지면 진짜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야 쟤네들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장외로 나가야 돼. 그러면은 장외로 나가도록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우리는 깽판을 치겠다 이런 이런 의도로 장외로 나가는 모양을 만들어줘야지 우리가. 아 저놈들 진짜 미친놈들이구나 이렇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민주당에서는 겉으로는 속으로 야 장동혁 나가 빨리 나가서 장외투쟁해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도 겉으로는 아 장동혁 대표 우리 협치를 합시다. 우리가 대화와 협력으로 국회를 정상화합시다. 장동혁 대표 그 태극기 부대처럼 그 미친놈처럼 그러고 길거리를 쏟아지면 되겠습니까? 국회에 들어와서 우리 대화로 문제를 풉시다. 말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그래야 더 미친놈이 될 거 아니야 장동혁이가. 국민의힘이 그래야 더 미친놈이 되잖아. 우리는 멀쩡해 보이고. 아니 지금 대통령께서 이렇게 나라를 살리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우리 국회가 맨날 싸움질이나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 우리 대화로 얘기합시다. 우리 협치합시다. 협치합시다. 장동혁 대표. 우리 악수합시다. 장동혁 대표. 나가 임마. 속으로는 그래야지. 나가. 동혁아 나가. 속으로 하라 이거예요. 속으로. 근데 겉으로는 메시지는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거잖아요. 우리는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애를 쓰는데 장동혁이 저게 미친놈이어가지고 대화가 안 된다. 이런 모양새를 만들어야 국민의힘이 철저히 고립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번 지금 상황은 우리가 명분을 준 거라는 거예요. 어쨌건 간에 쟤네가 좋은 명분 생겼지. 야 이거 봐라. 이재명 독재로 가기 위해서 대법원장을 쫓아내려고 녹취록을 조작했다. 이 명분이 되지 이렇게 되면. 아이고 얘 똑같은 놈들이네. 조작하는 놈이나 장외투쟁 하겠다고 나가는 놈이나 다 똑같은 놈이네. 이런 프레임이 생기잖아. 응? 여나 야나 똑같다. 이런 프레임에 우리가 갇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저는 당대표 선거 때부터 그 말씀을 드렸던 거야. 야당 때는 인파이팅을 해도 여당 때는 아웃복싱을 해야 된다. 박찬대 이거는 의원이 했던 얘기예요. 그죠? 뭐 제 방송을 보셨는지 본인도 생각이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정청래가 인파이팅 한다고 그랬을 때 여당과 야당 대표의 역할이 다르다. 지금은 인파이팅의 시기가 아니다. 아웃복싱을 해야 된다. 왜 아웃복싱을 해야 되느냐? 자, 여당이 됐기 때문에 살살 약 올리면서 스스로 무너지도록 만들어야 돼요. 자, 인파이팅을 하건 아웃복싱을 하건 결국 이기면 되잖아. 예? 이기면 되지 않습니까? 응?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다 연로하신 분들이어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 누굽니까? 조지 포먼. 예? 조지 포먼 기억나시죠? 예? 조지 포먼하고 알리하고 붙었잖아. 예? 근데 알리가 이 조지 포먼이 이제 막 떠오르는 별이고 알리는 이제 슬슬 맛이 가고 있는 상태였어요. 30대에 아마 접어들었나 뭐 베트남 전쟁도 안 가고 뭐 운동도 제대로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알리가 다 진다고 그랬어. 예? 몇 회 뒤지느냐? 뭐 거의 이런 분위기였어요. 뭐 조지 포먼이 주먹이 대단했습니다. 몇 회에 뒤지느냐? 거의 그런 분위기였는데 알리가 그 유명한 벌처럼 날아서 나비처럼 아니구나.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그 아웃복싱으로 이깁니다. 이기면 되는 거잖아. 무조건 들이받아야 돼? 근데 지금 그냥 미친놈처럼 그냥 막 들이받고 있는 거예요. 미친놈처럼.
환장하는 거지. 자, 이것도 보세요, 지금. 이제 SNS에다가 계속 글을 올리고, 뭐 말을 안 하면은, 그니까 전 조국이나 정청래나, 좀 캐릭터가 다 비슷하다고 그래. 뭐 말을 안 하면, SNS를 안 하면은 입안에 가시가 돋치나 봐. 자, 장동혁, 정청래는 테러 수계다. 그러고 막말을 합니다. 오늘 이제 그 집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당 대표라는 달달 무슨 달님. 네, 감사드립니다. 여당 대표라는 정청래는 음흉한 표정으로 이재명과 김어준의 똘마니를 자처하고 있다. 이거 정확한 얘기 잘 모르네. 장동혁이. 김어준의 똘마니지. 예, 이재명 대통령의 똘마니 역할을 하고 있으면 제가 깝니까? 안 까죠? 예? 이거 잘못된 얘기예요. 이거 장동혁. 뚫린 입이라고 막 아무 말이나 내뱉으면 안 돼. 예, 김어준의 똘마니는 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잘 듣고 있으면은, 그럼 제가 정청래 대표를 까겠습니까? 예, 이건 아니지. 예? 자, 이게 막말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여당 대표한테, 푸름선님, 더맨더머 여당 대표, 야당 꼴통, 어쩐지 잼통님이 돋보이셔서 지지율 상승 효과는 있겠네요. 예? 뭐, 야당 대표한테, 지금, 야당 대표가 여당 대표한테 똘마니가 뭡니까? 똘마니가. 예? 다 떠나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거기, 우리도 그러잖아요. 야, 장동혁 미친놈! 이러면은, 우리 시청자들은 좋아해. 좋아하죠? 뭐, 딴지 게시판 이런 데도 가보면 좋아해요. 뭐, 커뮤니티나 유튜브에 가면 좋아해. 장동혁이, 이게 나라입니? 이게 나라입니까? 막, 뭐, 이런 거. 예? 제가 이런 거 막 해주면은 막 여러분 좋지. 장동혁이 미친놈. 장동혁이 저거 무슨 기생, 오라버니 같은 놈. 야, 뭡니까? 나이트클럽 매니저냐? 막 이런 거 얘기하면 좋지, 여러분들은. 근데 이거는 유튜버들이 할 때 이제 재밌자고 하는 거고, 핵심 지지층이나 좋아하는 거지. 중도층들이 볼 때는 저 새끼 저 말을 왜 저렇게 해? 이렇게 돼요. 그럴 거야 돼요. 야당 대표라는 사람이. 이거 똘마니가 뭐야, 이게. 수준 떨어지게. 뭐 유튜버야? 전환길이야? 장동혁이야? 이러면서 욕먹는 거예요, 이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나중에 이제 당대표 끝나고 뭐 유튜브 데뷔를 하고 싶어서 이러는 겁니까? 정치인은 품격 있는 언어를 써야 돼요. 그리고 본인들이 지지율을 얼마나 받건 간에 핵심 지지층만 보고 정치해서는 안 돼. 그 30%만 보고 정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50%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잖아. 그래야 선거에서 이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여당 대표한테 똘마니, 야, 정청래 이 똘마니, 음흉한 표정, 야, 관상이 음흉해 너는, 관상이 구려.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 그 나이트클럽 삐끼밖에 더 됩니까 그게? 그런 사람한테 누가 나라를 맡겨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장동혁이 저러는 건 우리는 고맙지. 그런데 이거 보세요. 바로 페이스북에 정청래가 이런 글을 쓴다는 거예요. 장동혁 애쓴다. 밥은 먹고 다니시냐? 이러면 똑같아지잖아. 장동혁이 열심히 점수를 까먹었어. 김어준 똘마니 이러면은 야당에서는 이거 당대표가 하면 안 되고 누가 해야 되냐면 최고위원 중에 한 명이 나와가지고 내일 최고위원회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야당 대표라는 사람이 망언을 할 수가 있냐? 똘마니가 뭐냐? 당장 사과해라. 이러면서 프레임을 끌고 가야 되잖아, 우리가. 이래 당대표 자격이 있냐? 장동혁 대표는 당장 사퇴해라. 똘마니가 이게 뭐냐, 이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바로 지금, 바로 당대표라는 사람이 그 조금을 참지를 못하고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려요. 장동혁 애쓴다, 밥은 먹고 다니냐, 이거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 그럼 이제 똑같이 된 거야. 상황이 똑같은 사람이 된 거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장동혁이 똘마니라고 그러고, 정청래는 조롱하고 있고, 아이고, 둘이 똑같다. 누가 더, 진짜, 천박한가, 경쟁을 하는구나. 이렇게 될 수밖에 더 됩니까? 이렇게밖에? 그러니까 쟤네들이 천박하게 나오면은, 우리는 품격 있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튜버들이 까면 되지, 뭐, 장동혁이는. 그리고 최고위원이 까면 되잖아. 당대표가 본인이 나서가지고 조롱하고 말장난하고 그럼
벌써 기사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장동혁이 욕먹을 상황인데, 장동혁 원래 제목이 이렇게 뽑아야 돼. 장동혁 망언, 정청래는 김어준 똘마니, 이렇게만 제목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정청래가 여기다가 먹잇감을 주니까 반반이 나오는 거예요. 반반이. 정청래는 테러 수계, 장동혁. 정청래 밥은 먹고 다니냐. 이러면은 똑같아지는 거잖아. 똑같아져. 에? 똑같아지는 거 아닙니까? 반반이 돼버리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아무 얘기도 안 했으면은 이것만 나가는 거예요. 장동혁 장외투쟁에서 정청래 김어준 똘만이라고 했다. 그러면 다음날 최고위원회에서, 최고위원 중에 한 명이, 아니 이게 뭐냐, 김병기 원내대표가 딱 얘기를 해야지. 김병기 원내대표가, 응? 그 야당 대표라는 사람이 여당 대표한테 이렇게 망언을 해서 되겠느냐. 똘마니가 뭐냐, 똘마니가 뭐냐, 계속 똘마니만 얘기해야 돼. 장동혁이 너한테 똘마니라고 그러면 좋겠냐? 너는 윤석열 똘마니냐? 너는 전한길 똘마니냐? 똘마니만 계속 똘마니 프레임에 장동혁이를 몰아넣어야 된다고. 응? 너는 윤석열 똘마니냐? 그러면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똘마니가 뭐 이게 품격 있는 민의의 전당에서 이게 나올 소리냐? 많이 또면 몰라도 똘마니가 뭐냐? 아, 웃기려고 했는데 안 됐다. 그래서 저는 정치의 수가 너무 얕다. 예, 정청래 대표의 문제는 정치의 수가 너무 낮아요. 닭발 먹고 오리발님. 두 당 대표들이 누가 더 찐따인가 대결 중. 누가 더 천박한가 진짜 대결 중이다. 뭐 이렇게밖에 말씀 못 드릴 것 같고요. 자, 하나만. 예. 이거 보세요 벌써. 예? 이번 주 이제 금요일에 나왔던 갤럽 여론조사인데, 이 갤럽 여론조사를 분석을 해보니까 민주당 20대 지지율이 16%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16%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청래가 당대표 된 이후에 반토막이 났다. 9월 셋째 주차 20대 여당 지지율이 16%. 정청래 취임 전 마지막 조사에서는 31%였어요. 민주당 지지율이 20대에서 31%였는데 이게 지금 16%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참 대단하네. 근데 대통령은 20대에서 40%가 넘어요,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과 제가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뭐 그나마 다행스러운 현상이에요.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지난번 뭐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그 정청래 대표가 충돌하는 바람에 유권자들이 이제 이거는 확실히 인지가 된 거야. 아, 이재명과 정청래는 생각이 다르구나. 친명과 정청래는 친명이 아니구나. 이런 인식은 확실히 준 거예요, 정청래가. 예? 그동안 명팔이 하다가 이제 명팔이를 더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지. 그래갖고 대통령 지지율이 40%가 넘는데 20대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40%가 넘는데 당 지지율은 16%, 절반도 안 되는 16%가 나온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당이 얼마나 개판을 치고 있으면은 이런 일이 벌어져요. 지금 그러니까 20대 지지율만 제대로 나와도 민주당 지지율이 한 50%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거 진짜 주목을 해봐야 될 문제가 뭐냐면요, 20대 지지율이 20대 남성 지지율이 아니에요, 여러분. 20대 남성 지지율이면 이해가 되지, 우리가. 20대 남성 지지율이면 이해가 되잖아. 원래 싫어하니까, 민주당을. 그런데 저거는 20대 남녀를 합친 지지율이에요. 남녀를 합쳐서 16%가 나왔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이제 남성 유권자의 20대 남성 유권자의 지지율은 훨씬 더 떨어지겠죠. 훨씬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성은 그거보단 덜 떨어졌을 거고. 자, 중요한 현상이 뭐냐면은 20대 여성은 압도적으로 남성들과 달리 압도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 왔는데, 민주당 지지층들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개딸들인 거죠, 그죠? 진짜 개딸들. 그 개저씨, 개준마, 뭐 개할매, 개할배 이거 빼고, 그거 빼고, 원래 2030 여성들을 우리가 여성 유권자들을 개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순수 개딸들이에요, 그죠? 순수 개딸들은 정청래의 등을 돌린 거예요, 지금. 개딸들이. 그래서 아까 지금 채팅창 보니까 어떤 분들이 20대가 더 똑똑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20대가 개딸들이 많기 때문에
더 정치적으로 예민한 거예요, 지금. 정청래와 이재명 대통령 혹은 정청래와 김병기 원내대표와의 갈등에 20대들이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친명 성향이 강한 유권자들일수록 민주당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건 좀 심각한 문제지. 즉 핵심 지지층이 동요하는 상황까지 왔다는 거예요. 저게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거면은 뭐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민주당 이재명 지지층을 대표하는 개딸들이 동요하고 있다. 핵심 지지층을 흔들고 있다, 지금 정청래가. 이게 안 흔들릴 수가 있습니까?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재명 당정대가 원팀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즉 이재명 대통령의 뜻과 정청래 당대표의 뜻이 다르다라는 걸 개딸들이 인지하기 시작을 했다. 민주당 유권자들이 인지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거는 저는 40, 50대가 개딸들보다 더 둔감하다고 봐. 왜 둔감하냐 하면은 개딸들은 유튜브를 만약에 보게 되면은 뭐 김어준이나 체육 여기보다는 다양한 유튜브 콘텐츠를 소비를 해요. 그러니까 김어준과 체육에 대한 충성도가 상대적으로 40, 50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거야. 2030 친명 유권자들이, 개딸들은 40, 50 전통적인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들보다는 김어준 체육에 대한 충성도가 낮아요. 그래서 다양한 채널들을 소비를 하고 있어. 근데 지난번 김병기 내란 특검 야합 사태가 벌어진 다음에 지금 분위기가 족 까고 털 까고 렉 까는, 조털레를 까는 분위기가 유튜브에서 많이 확산이 됐어요. 김어준 조스 공장하고 조블쇼를 빼놓으면 다른 채널에서는 많이들 까요, 지금. 조국 까고 정청래 까고 문재인 까고, 특히 문재인 까는 채널들은 많아졌어. 달달 무슨 달님, 개딸은 털보가 하는 말, 우리는 원래 잼딸이에요. 예. 제가 이제 일반적인 언어니까 대명사처럼 쓰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럼 이제 잼딸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20대는 김어준과 체육에 대한 정보 의존도가 낮기 때문에 40, 50에 비해서는 오히려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빠르게 이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자, 민주당에 대한 지지는 빠르게 이탈이 되고 있다. 이것만 봐도 유튜브가 대중들의, 유권자들의 정치적인 판단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떤 지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하나 있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는 길이 다르다라는 거, 이재명과 정청래는 다르다라는 걸 잼딸들이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건 점점 확산될 겁니다, 제가 볼 때. 당과 대통령 지지율의 디커플링 현상은 점점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래서 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지금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가 정치를 잘못하고 있어. 닦아놓고 말해서 정치 수준이 너무 유치해요. 장동혁 수준의 정치를 하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이. 집권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태극기 부대 같은 정치를 하고 있어. 유치한 정치를 하고 있어요. 계속 싸움질하고 소리 지르고 조롱하고, 한마디로 극우 유튜브의 언어를 장동혁이 쓰고 있다면 진보 유튜버의 언어를, 한마디로 말해서 김어준의 언어를 정청래가 쓰고 있어.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 시절에,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이재명 당대표가 저렇게 말장난하고 여당 대표한테 비난을 하고 욕을 하고 비속어를 쓰고 상스럽게 얘기하고 이런 적이 있습니까? 아니, 이재명 당대표 시절이 아니더라도 송영길 당대표가 민주당을 이끌 때 송영길 대표가 나와가지고 밥은 먹고 다니니? 이랬습니까? 야당 대표를
조롱하고 이런 걸 했냐고. 민주당에서. 민주당 당대표 누가 그랬어요? 뭐 이낙연이야 뭐 원래 저쪽 사람이니까 그러다 치고 이해찬 대표가 그렇게 했습니까? 역대로 민주당 대표 중에 정청래와 같은 김어준의 언어, 조롱의 언어를 쓰는 그런 당대표가 누가 있었어요? 단 한 명도 없었어. 문재인이 그랬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습니까? 그래서 중도층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중도층도 아니에요. 멀쩡한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한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자꾸 중도층이 민주당에서 이탈하도록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유치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치가 유치하다. 장동혁이 태극기 부대만 보고 정치하는 것처럼, 장동혁이 전환길만 보고 정치하는 것처럼 정청래도 김어준만 보고 정치를 하고 있다. 정청래도 딴지일보만 보면서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어준의 언어, 딴지의 언어, 이걸 당대표가 쓰고 있어. 딴지 게시판에서 이름 없는 유저들이 그 조롱하는 말들 있잖아. 인터넷 커뮤니티의 조롱의 언어를, 그걸 당대표가 쓰고 있으니 우리 당이, 유권자들이 볼 때는 얼마나 후지게 보이겠습니까, 지금. 한심한 거죠. 예, FUFF님. 쩔레 법사위 뜬 이후로 법사위 쇼츠 사이다 감성으로 바뀜. 예. 야당일 때는 사이다가 좋죠. 예, 여당일 때는 아닙니다. 여당일 때는 나비처럼,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쏴야 돼요. 우아하게 하라는 겁니다, 정치를. 나비처럼 우아하게 날다가 한 방에 보내는 거예요. 그 미친놈 널뛰듯이 주먹질 하는 게 아니고 나비처럼 우아하고 멋있게 날다가 한 방에 벌침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게 여당이 해야 될 일이에요. 한 가지만 더 까고 갈게요. 이거 오늘 칭찬할 사람이 있어갖고 칭찬 좀 하고 가야 되는데, 자, 그 전에 어제 서영교 의원 극우 세력 공격하면 나는 더욱 강해진다. 똑같아요, 그죠? 제가 여자 정청래라고 그랬죠? 예, 여자 정청래. 어제 촛불 집회에 나가서, 예, 이런 발언을 했다고 그래요. 극우 세력이 공격하면 나는 더 강해진다. 푸름선님. 예. 브루나이 또 요코하마 부른 찌그러진 관상 당대표가 이상하네요. 비호감을 넘어 혐오로 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물론 극우 세력들도 공격을 하고 있죠. 예, 근데 이걸 정치적 공격이라고 지금 서영교 의원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예, 이건 진실의 문제고 팩트의 문제지. 그럼 이제 저도 그거네. 극우 세력이네요, 저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극우 세력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이거 조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녹취록을 국회 청문회에서 틀었다라는 게 지금 논란이 된 거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빨리 사과하고 손절하면 된다, 이거는. 그거 가지고 욕하는 유권자들이 없다. 그런데 오히려 촛불 집회 나가서 극우 세력이 공격하면 나는 더 강해지겠다, 난 더 들이받겠다, 더 싸우겠다, 이러고 있으면은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이랑 우리도 똑같아지는 거야.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잠깐 제가 소개하고 넘어가는 게, 서영교 의원 정치적 행보를 조심하셔야 돼요. 어제 방송에서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 촛불 집회에서 정성호 장관 사퇴해라, 김병기 원내대표 사퇴해라, 이런 구호가 나왔다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보를 해주셨어요. 여당의 법무부 장관과 여당의 원내대표를 사퇴하라고 하는 그런 집회에 여당 의원이 가서 연설을 하면 됩니까? 그럼 거기에 동의를 한다는 거예요? 서영교 의원은? 정성호 사퇴하고 김병기 사퇴하고 여기에 동의를 한다는 겁니까? 서영교 의원? 이분이 저는 너무 생각 없이 정치를 한다. 제가 정치가 아까 유치하고 천박하다고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그냥 자기 정치하기 급급해가지고 이것저것 정치적 고려를 하질 않아. 아니, 그 자리에서 정성호 장관 사퇴해라, 김병기 원내대표 사퇴해라. 그리고 저는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을 돌려가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 이재명 대통령을 돌려가고 있는 그 자리에 서영교 의원이 거기 나가갖고 연설을 해버리면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매를 벌어요? 안 그래도 지금 사과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나가가지고 잘했다고 소리 지르고, 집권, 정부의 장관과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를 비난하고 있는 그런 집회 나가가지고 연설하는 게, 예? 달달 무슨 달님, 털보 이 시기는 이제 잼딸들이 극좌래요. 그러니까 지편이 아니면 극좌죠. 예. 자기들이 세계의 중심인 거예요. 나보다 왼쪽에 있으면 극좌, 나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극우.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애들하고 똑같은 거지, 정신 세계가. 국민의힘 애들의 왼쪽에 있으면 다 극좌인 거예요, 걔네들은. 빨갱이야, 다. 근데 지들이 맨 오른쪽에 있어갖고 대한민국 전체가 다 빨갱인 거지, 그렇게 되면. 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만 옳은 거야. 이런 선민의식 엘리트주의가 대중들이 민주당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근원적인 원인이에요. 지가 뭘 잘났어, 김어준이. 쥐뿔 아는 것도 없더만, 내가 보니까. 에? 다들 무슨 교수 데려다가 국회의원 데려다가 그러고 방송하지. 김어준 보고 2시간 동안 저처럼 혼자 떠들어 보라고 그래요. 국제정치부터 국내 정치, 문화예술 분야, 영화 얘기, 노래 얘기, 아바가 어쩌고 저쩌고, 이걸 혼자서 떠들어 보라고 그래, 2시간 동안. 아니, 쥐뿔도 아는 것도 없는 것들이 엘리트 의식에 쩔어 있어. 저는 한심해, 이런 거 보면은. 서영교 의원도 오늘 문제 유탐사에서 보도를 했으니까, 예, 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예. 결국은 나중에 정청래도 서영교한테 독박 씌우고 튈 거예요. 내가 얘기해주잖아, 어제 팁을. 최혁진한테 빨리 독박 씌우고 튀라고. 답을 가리켜줘도 왜 못해? 아니, 최혁진이 우리 당도 아닌데, 민주당 사람도 아닌데 거기다 뒤집어 씌우고 튀면 되지. 그 쉬운 걸 못해? 에? 최혁진이 좋아? FUFF님, 박주민도 딴지당에 보고하더군요. 박단지 딴주민.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이러고 있어요. 한심해. 국민을 대표하는 걸어다니는 헌법기관들이 뭐하는 짓들입니까? 커뮤니티 가갖고 활동하는 건 좋아요. 근데 특정 커뮤니티에만 가가지고 그렇게 활동하는 거는 결국은 또 다른 형태의 유튜브 개파 정치라고 봅니다, 저는. 새로운 개파가 등장한 거예요. 유튜브 개파. 유파. 에? 다 그렇잖아. 김어준을 중심으로, 체육을 중심으로, 체육과 김어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 방송 잘 나오는 사람들이 지들끼리 친목질하면서 개파를 형성한 거 아니야. 아니, 지금 정청래 주변에 몰려다니는 정치인들의 특징을 보세요. 다 김어준파, 체육파잖아. 유튜브 개파를 형성한 거예요. 방송 출연 같이 하면서 친해진 사람들끼리 친목질하는 게 이게 정치입니까?